내 어머니의 할아버진 독립군이었다.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만리 타양에서 일제에 맞서 싸운 독립군이다. 정말 이름 모를 수많은 독립군들의 피와 땀,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의 어떤 피와 땀으로 청산리 전투의 대승도 있었고, 그리고 우리의 독립도 이뤄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마땅히 평가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의 풍요 속에서 우리가 잊고 있었던 100년 전 그 아픔을 기억하려 한다. 세계인의 축제 월드컵에 대한 열기. 일본 황제 폐하 및 한국 황제 폐하는 합병 조약을 체결한다. 1910년 8월 22일 대한제국은 나라를 빼앗겼다. 무력으로 나라를 빼앗긴 경술련에 당한 치욕, 이른바 경술국치였다. 올해로 꼭 100년이 흘렀다. 독립군들의 희생이 만든 오늘, 지나간 한 세기를 기억하고 앞으로의 한 세기를 계획하기 위해 청년들이 만주로 간다. 2010년에 독립군이 되어 100년 전 치욕과 고난의 말리길을 다시 걷는다. 지난 6월 28일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64명의 대학생들과 함께 특별한 여정에 올랐다. 목적지는 일제강점기 항일 무장투쟁의 불꽃이 타올랐던 독립운동의 성지 만주. 독립군이 진짜 그 단장님 말씀처럼 2010년에 독립군이 된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네, 그러면서 막 이렇게 싸우러 나가야 될 것 같은 느낌? 만주 지역의 말로 우리 그 독립운동에 정신이 가장 지금 많이 들어있지 않나. 국내도 물론 많지만 국내보다도 이제 자주 접할 수 없는 이제 만주 지역에 가보는 것이 좀 더 새로운 의미가 있지 않나 싶어가지고. 근현대사 공부하면서 많이 되게 화도 많이 나고 느낀 점도 많고, 그래서 청산리 대장정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아, 이거 내가 가야 한다. 이번 여정엔 특별한 동행, 안중근 서거 100주년 기념극 나는 너다의 연극팀이 함께했다. 6.25 60주년인데 대학생 중에 한 거의 70%가 6.25를 모른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고 슬픈 일이에요. 나는 이번에 이렇게 젊은이들이 많이 간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바다 냄새. 냉전과 분단으로 잊혀진 땅, 드디어 만주로 출발이다. 연극팀 저쪽 창가로 다 가버려. 빨리. 네. 연극팀 창가로 연극팀. 두 자리 넘. 여긴데 내가 저쪽을 비워줄 테니까 빡빡 채워서 일단 저쪽가 잠깐만 기다려. 네. 여기요? 지금 2명 여기 넘어온 거에 자리가 모자라서 이쪽으로 비워줄 테니까. 100여 명이 넘는 대장정 팀을 인솔하는 팀장을 맡고 있기에 챙겨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2001년부터 햇수로 9년, 그동안 600여 명의 청년들과 함께 만주를 다녀왔다. 역사를 배울 기회가 적었던 학생들은
직접 보고 듣고 느끼면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아무래도 제가 같이 동행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이제 조금 더 흥미를 갖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더 많은 것을 이렇게 느끼게 이렇게 하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저 스스로도 매번 같이 가면서 많은 걸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새로운 것들을. 인천항을 떠난 우린 단둥을 시작으로 독립군이 걸었던 만리길을 따라 걷게 된다. 민족혼을 찾아 떠나는 10박 11일의 여정. 우리 학생들은 만주에서 과연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배우며 또 무엇을 가슴에 담아 돌아오게 될까? 인천항을 출발한 지 17시간 만에 우린 단둥에 도착했다. 이곳은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 땅 신의주와 마주하고 있다. 팔을 뻗으면 닿을 것 같은 거리에 있는 북한 땅. 같은 언어를 쓰는 같은 민족이지만 그들과 우리 사이엔 아직도 건널 수 없는 이념의 강이 흐르고 있다. 낯선 그들의 모습 속엔 현재까지 이어지는 역사가 있다. 그냥 제가 솔직한 심정으로는요, 북한이 좀 이방인 같은 느낌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라는 동지의 개념도 있지만 외국인의 개념도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이렇게 보니까 뭔가 묘한 것 같아요. 정말 그때 원수라고 생각했던 일본은 우리나라에서 물러났지만 이렇게 같은 민족끼리 서로 또 총을 겨누고 나눠질 줄은 정말 모르셨을 텐데 정말 또 하나의 비극이 여전히 지금까지도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1911년 일본은 대륙 진출의 교두보로 신의주와 단둥을 잇는 압록강 철교를 건설했다. 이 다리는 한국전쟁 때 절반이 무너져 내렸다. 이젠 영영 건널 수 없는 다리가 된 압록강 철교. 하지만 100년 전 독립군들은 이 다리를 이용해 망명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당히 이렇게 배를 타고 중국을 들어와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미어지는데 그 당시에 나라를 잃고 독립을 하겠다고 가족들 다 버리고 이 압록강을 넘으셨을 때 그 심정은 어떻게 전 상상을 못해요 사실은. 네. 제가 만약 그 상황에서 꿈도 못 꿨을 것 같아요. 이 아픈 역사를 고스란히 품은 압록강은 여전히 유유히 흐르고 있다. 다음 날 고구려의 유적지인 활런현으로 이동했다. 웅대한 선조들의 기상이 숨쉬는 곳. 이곳은 고구려의 첫 도읍지 졸본성이다. 가파른 절벽으로 솟아있는 천혜의 요새. 졸본성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가히 압도적이었다. 하지만 유적지는 한창 공사 중이었다. 재작년에 왔을 때는 박물관이 없더니 작년에 오니까 박물관이 생기고 올해는 또 이상한 건물이 자꾸 들어서네요. 여기 올 때마다. 유적지 아닌가요? 예? 유적지 아닌가요? 예. 유적지에도 저런 게 막 몰라. 그 자기들 역사라고 이렇게 막 우기려고 저렇게 중국식 건물들 막 이상하게 막 지어놓고 막 그러네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영문 이름이 뭐예요? 그 코리아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왕건이 고려를 세울 때 그 이름은 어디서 따온 건지 아시죠? 고구려입니다. 고구려는 곧 우리 민족의 자존심인데 내가 여기 올 때마다 자존심이 짓밟히는 것 같아 되게 씁쓸해요. 여러분들 꼭 힘을 길러서 왜곡된 것들을 바로잡아 주길 바래요.
지난 2004년 졸본성은 오녀산성이란 중국식 지명으로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됐다. 이후 고구려 유적지의 중국사 편입은 가속화되고 있다. 우리 건데 왜 자기네들 거라고 이렇게 막 글도 써놓고 막 이러고 있는지 진짜. 준비 하나 둘 셋 넷. 신대한국 독립군의 100만 용사야. 호화 없는 역사전쟁. 우리 대장정 팀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고구려 후예의 기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야, 힘들 화이팅 한번 하자. 삼주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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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몽은 해발 800m의 고원에 수도를 세웠다. 한국 사람이고 우리의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희 역사를 저희가 올바로 보고 알아서 잘못된 역사를 바로 잡아야 되니까요. 난공불락의 천연 요새에 오르기 위해선 999계단을 올라야 한다. 야, 너무 예쁘다. 정상에 오르니 드넓은 만주벌판을 호령했던 대제국 고구려가 눈앞에 펼쳐진다. 이곳이 바로 한민족 5000년 역사 중 가장 찬란했던 고구려가 시작된 곳이다. 중국의 여느 산성과는 달리 돌의 모양을 살리면서 계단처럼 쌓아올린 축조 기술. 졸본성이 우리의 역사임을 입증해준다. 하지만 중국은 5 선녀의 전설을 붙여 졸본성을 자국의 역사에 편입시키려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이 때문일까? 중국 공안은 한국인 탐방객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다. 왜요? 안 돼요? 예스? 기념 촬영 한 장도 허락하지 않는 현실. 직접 느낀 동북공종의 현 주소였다. 他那个，你就是说你来这地方打那个韩国籍影响比较大一点啊。中国大学的时候，韩国我是多일단 뭐 땅은 없지만 뭐 민족의 기상이라든지 역사라도 이렇게 잘 보존되고 남아 있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중국 측의 이제 막 역사 침탈로 인해서 이렇게 역사가 왜곡되고 있다는 것이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쉽게 펼칠 수 있을 때는 태극기의 가치를 알지 못했다. 청년은 오늘의 이 교훈을 가슴 깊이 새겼을 것이다. 그리고 역사를 기억하고 지켜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웠을 것이다. 우리의 다음 행선지는 연변 조선족 자치주 용정이다. 그 옛날 조국을 떠난 우리 민족들은 이곳을 중심으로 삶의 터전을 꾸렸다. 우리 민족의 첫 기착지 용정. 그곳엔 간도 개척사의 산 증거가 있다. 용정이란 지명의 기원이 된 우물이 그것이다. 우리 민족에게 물은 곧 생명이었다. 그 현장에 독립군의 후예 최근갑 선생님이 함께했다. 용들이라고 하는 용자하고 우물정자, 이래서 용정이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뭐 여기 전설에는 뭐 용이 날아났어 어째서 이거는 전설이고 여기 전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용들이라는 용자 물맛이 좋기로 유명했던 용두레 우물을 기점으로 마을들이 들어섰다. 부지런한 우리 민족은 황무지를 옥토로 일구었다. 한민족이 북간도에 정착하기 시작한 건 이미 19세기 중반부터였다. 한인들은 버려진 땅을 개간하고 벼를 심었다. 하지만 북간도 한인들은 나라를 잃은 민족일 뿐이었다.
이 나라 사람들 욕을 할 때 제일 나쁜 욕이 이 거꾸로 비판수예요. 고구려 놈, 고구려 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보다도 더 무서운 게 그 깔려 있는 멸시감 같은 거 이런 게 있어가지고. 1910년을 전후로 조선 인구의 약 10%가 북간도로 이주했다. 호시탐탐 우리나라를 넘보던 일본의 제국주의인 결국 1910년 조선을 무력으로 강제 평합하고 만다. 열강의 줄다리기 속에 놓인 조국. 식민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많은 청년들은 망명길에 오른다. 만주로 이주한 조선인들은 한인들의 집단 거주지였던 북간도로 모여들었다. (1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독립군의 후손들이 이곳에 살고 있다. 연길 최대 시장인 서시장은 한국의 시골 장터와 닮아 있다. 쉽게 볼 수 있는 우리나라 고유 음식들. 조선족이라 불리는 중국 내 200만 명의 동포들은 우리 문화를 지키며 살아가고 있다. 맛있지? 네, 우리 할아버지는 예. 평양이고 할머니는 예. 저기 강원도. 강원도 어디야? 춘천인가? 진짜? 그걸 다 기억을 하시네요. 이게 알려줬죠? 할머니가. 독립운동 그 흔적 찾아다니면서 역사 공부하고 있거든요. 혹시 막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그런 얘기 들으신 건 없으세요? 그런 얘기는? 우리는 모르죠. 근데 할아버지가 저기 항일운동 거기 갔다 오셨는데 우리도 모르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찾아본 지 오래가지고. 한국 부산. 부산. 저 아저씨 진짜 한국 사람이래요. 중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그들에게 조국은 대한민국이다. 한국 가서 살고 싶으세요? 네. 거기서 태어나시고 여기가 고향인데. 그래도 내 나라 좋지. 광활한 중국 대륙에서 만난 한민족. 여전히 그들에게 내 나라는 대한민국이다. 저희 기억해 주세요. 네. 저희 기억해 주세요. 간직하셔야 돼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거를 되게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 말, 내 나라라는 말 한마디. 여기가 지금 중국도 아니고 외국인데 외국인 같지가 않고 그냥 다 옆집 아저씨나 그냥 같은 동네 사람들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여정은 쉼없이 이어졌다. 연길에서 남쪽으로 30km 떨어진 작은 마을 명동촌. 지금은 인정마저 드물지만 명동촌은 간도 첫 한인 공동체였다. 항일운동의 요람 명동학교. 일본군에 의해 소실되었던 명동학교 예터는 복원공사가 한창이다. 명동촌에 정착한 한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학교를 세우는 일이었다. 국력을 회복하고 민족의 희망을 되살리기 위해선 인재 양성이 절실했기 때문이다. 민족교육 그 중심에 귀암 김야견이 있다. 있죠. 일제가 일부러 이 기념비가 세워졌을 때 토막을 내버리면 이 명동촌이 반일 민족 활동의 중심지였던 만큼 명동촌에 대한 일본의 견제는 극심했다. 저항시인 윤동주도 명동촌 출신이다. 서시 윤동주님,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나는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했다. 윤동주에게 하늘과 바람과 별은 조국의 또 다른 이름이었다. 그렇게도 되찾고 싶었던 조국의 광복을 6개월 앞두고 그는
눈을 감았다. 북간도 곳곳엔 독립군들의 민족혼이 서려 있다. 선구자로 더 유명한 용정의 노래도 이곳이 배경이다. 일송정 푸른 소는 늙어 갔어도 한 줄기 해랑강을 변하지 않는 푸르른 소나무 일송정을 보며 우리 선조들은 독립투쟁의 의지를 다졌다. 지난 날 강가에서 말 달리던 선구자 흔들림 없는 애국 의지를 보여줬던 독립군 안중근. 그를 만나기 위해 기차에 올랐다. 100년 전 적을 향해 가는 이 기차에서 안중근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안중근 의사께서 이제 그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해서 그런 걸로 유명하지만 그 역사의 한 장면을 통해서 그분의 전체의 삶을 돌아보고 거기서 우리가 그분 독립에 대한 열망을 그 점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서고 싶네요, 그 현장을. 네, 역사의 현장에 서서 한번 보고 싶습니다. 1909년 10월 26일 하얼빈역. 의장대를 사열하는 이토 히로부미에게 총이 겨눠졌다. 조선 병탄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는 그 자리에서 절명한다. 어떤 개인을 죽이려 한 게 아니에요. 이토 히로부미라는 상징적 인물이에요. 일본에 수산하고 한국 통감을 하고 식민지를 제일 앞장서서 지휘한 인물이라고. 그건 일본을 향해서 총을 쏜 것이지 이토 히로부미 가슴에 총을 쏜 게 아니에요. 그건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드디어 하얼빈역에 도착했다. 일본의 제국주의에 희망을 잃던 조선인들에게 독립을 꿈꾸게 했던 현장이 이곳이다. 플랫폼엔 적을 처단한 안중근의 짧은 외침, 대한 독립 만세가 아직도 들리는 듯하다. 안중근 의거지를 50m 앞에 두고 실랑이가 벌어졌다. 사람이 많다는 이유로 가지 못하게 막아서는 공안. 속 시원한 설명은 하지 않은 채 일행을 막아선 중국 공안. 가을까지 와가지고 구태연하게 저들에게 뭐 가서 보게 해달라니 말인지 이럴 필요 없습니다. 이 자체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자체가 그 현장이고 하니까 그 마음만 가져가면 됩니다. 그죠? 네. 우리가 굽힐 일 절대 없습니다. 우리 일어나서 그냥 당당하게 조별로 해서 나갑시다. 그냥. 남의 땅에 있다는 이유로 결국 우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발길을 돌려야 했다. 일행 중 한 청년이 펜을 꺼내 무언가를 써내려가기 시작했다. 출사표. 그것은 조국의 미래를 위해 자신을 내던졌던 안중근 의사를 기억하겠다는 다짐이었다. 또 오늘까지 이어지는 역사를 잊지 않겠다는 스스로와의 약속이었다. 중국의 정치적인 입장이 어떤 것 때문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중국에서는 이런 거를 되게 중시한대요. 그 나라를 위해서 죽은 그렇게 헌신을 한 우국지사들을 되게 많이 훌륭한 사람으로 여기고 그걸 숭상하는 그런 게 있다고 하는데 안중근 의사는 그래 너무나 적합한 인물이라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걸 못 보게 돼서 너무 아쉽고 조금 가슴 아파요. 조선을 침탈했던 원흉은 처단했지만 역사의 흐름까진 바꿀 수 없었다.
결국 1910년 총칼을 앞세운 일제에 의해 대한제국은 국권을 잃었다. 식민지로 전락한 조선, 일본의 제국주의 야욕이 커지면 커질수록 무단 정치도 극심해졌다. 총과 칼을 든 적들에게 평화적인 방법은 해결책이 될 수 없었다. 그것이 바로 3.13 운동의 교훈이었다. 순국 선열에 대하여 묵념! (1919년) 국내에서 일어난 3.1 운동은 해외 한인들에게도 큰 반향을 일으켰다. 조국의 만세 운동을 지지하고 독립을 촉구하기 위해 3월 13일 북간도에서도 대대적인 시위가 일어난 것이다. 3만 명의 한인들이 운집한 서전 들판, 국내외를 통틀어 단일 집회로는 최대 규모였다. 3.13 운동에 참가한 한인들은 거리 행진을 시작했다. 그들이 향한 곳은 일본 영사관. 평화적으로 독립을 외치는 한인들에게 무자비한 총탄이 날아들었다. 3.13 운동 때 이제 그 중국군이 발포를 해가지고 동포들이 축구하는 것을 목격하게 하면서 그 동포들은 이제 야 이걸 매수는 안 되겠다. 우리도 일본 군경과 중국 군경의 탈에 맞서기 위해서는 뭔가 무장을 해야 되겠다. 항일 운동이 무장 투쟁 노선으로 선회하면서 민족 학교들은 군사 훈련을 도입했다. 독립전쟁에 출병할 군인들을 양성하기 위함이다. 더욱 조직적이고 더욱 강력한 무장 투쟁을 벌이기 위해 독립군 사관 훈련소도 생겨났다. 대한독립군, 북로군정서, 조선혁명군 등 약 13개 단체에서 4천여 명의 독립군을 배출하기에 이르렀다. 만주에서의 항일 무장 투쟁이 들불처럼 거세지자 일본은 만주 지역에 관동군을 급파했다. 또한 함경북도 나남에 19사단을 배치하고 블라디보스토크 파견군을 두어 언제든지 만주에 출병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특히 독립군을 불온한 사상을 가진 조선인이라 규정하며 독립군 초토화 계획까지 세운다. 이에 해외에서 활동하는 39인의 독립운동가들은 무호 독립 선언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더 이상 외교적인 노력이 아닌 무장 투쟁으로 조국의 독립을 쟁취할 것을 선언한 것이다. 회복하는 날 만세를 불러보세. 나가 싸우러 나가 싸우러 나가. 독립문의 자유종이 울릴 때까지 싸우러 나가세. 나가 싸우러 나가. 독립문의 자유종이 울릴 때까지 싸우러 나가. 우리의 여정은 항일 무장 투쟁의 승전지를 찾아 이어진다. 함께 걷는 한국과 중국의 깃발처럼 한중 우위를 다지는 축제가 열렸다. 올해는 청산리 전투 승전 90주년 되는 해이다. 한중 우위 공원이란 이름답게 한국과 중국 사람들이 함께 모여 승전의 역사를 축하하는 자리가 마련된 것이다. 한국에서 젊은이들이 우리 여기에 만주 활동을 배우러 준비돼서 우리 한민족으로서 환영한다는 의미에서 준비한 거예요. 那个松汉友谊广场竣工的日子。 열악한 환경에서도 독립군들은 싸웠고 또 이겼다. 독립의 희망을 불어넣었던 청산리 전투의 명장 김좌진. 그를 기리기 위한 동상도 세워졌다. 중국 땅에 동상을 세우고 기념관을 건립하기까지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 몫을 묵묵히 해낸 건 어머니였다. 이거 하시면서 정말 눈물도 많이 흘리시고
저는 사실 아무것도 모르면서 원망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가만히 계시면 편하게 살 거를 왜 이런 걸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아야 되냐고 참 철없을 때 그렇게 어머니 원망도 많이 하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참 죄송하고 그래도 어머니가 그렇게 훌륭하게 살아주셨기 때문에 또 제가 또 이렇게 잘 되지 않았나. 청산리 전투가 값진 이유 중에 하나는 많은 독립군들이 힘을 합쳐 싸웠다는 것이다. 김좌진의 북로 군정서군과 홍범도가 이끄는 대한독립군의 연합부대는 청산리 계곡 일대에서 전쟁을 벌인다. 1920년 10월 21일부터 6일 동안 전개된 10여 차례의 전투. 그것이 청산리 전투다. 2천여 명의 독립군 연합부대가 2만여 명의 일본군을 대파한 싸움. 무기도 병력도 열세였지만 한국 무장 독립투쟁 사상 가장 빛나는 전과를 올렸다. 일본군의 10분의 1에 불과한 군사로 전세를 뒤집을 수 있었던 이유는 지형을 이용한 지략 때문이었다. 험난한 골짜기에서 매복하며 때를 기다려 효과적으로 공격했다. 김좌진 부대의 총재였던 서일의 전투 보고서와 임시정부가 발행하는 독립신문엔 일본의 패전 요인을 3가지로 분석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청산리 전투의 대승은 중국인들에게도 영향을 끼쳤다. 中国呢，这个败于日本，说这就使中国人民呢丧失了对日本帝国主义的抵抗的这个信心。但是金佐镇指挥这个独立军一个青山里战斗，他以少胜多，打败了日本帝国主义。这件事情呢，鼓舞了中国人民的这个抗战的这个信心，也破除了日本帝国主义不可战胜的这么一种小说。 불가능을 현실로 보여줬던 청산리 전투는 당시 움츠리고 있던 중국인의 항일 투쟁 의지까지 북돋았다. 그 값진 승리 뒤엔 이름 없이 싸웠던 2천여 명의 무명 용사들이 있었다. 또 총탄이 빗발치는 가운데서도 군인들에게 주먹밥을 날랐던 동포들의 지원이 있었다. 총을 들고 싸운다는 것은 총든 사람만이 잘나서가 아니고 총든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어야만 가능하거든요. 동포들 가운데 독립을 열망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독립군 행동 하나하나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도와줍니다. 독립의 염원이 담긴 주먹밥. 동포들은 승리를 위해 주먹밥을 만들었고 독립을 위해 주먹밥을 날랐다. 그때 옛날에 우리 그 독립투사들도 다 주먹밥 먹고 전쟁을 치렀으니까 우리도 주먹밥 먹으면서 의지를 다지는 거죠. 가슴이 메입니다. 가슴이. 차갑게 식어버린 동포의 주먹밥을 넘기며 독립군들은 싸우고 또 싸웠다. 내가 이 밥을 먹으면서 패배하면 민족이 고통받을 것이고 무조건 승리해야 된다는 사명감 같은 게 절실히 느끼면서 눈물 젖은 주먹밥을 먹었을 것 같아요. 가슴이 뭉클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청산리 전투를 승리로 이끈 명장은 김좌진과 홍범도다. 홍범도 장군은 일본 정규군과 맞붙은 최초의 전쟁인 봉오동 전투를 승리로 이끌기도 했다. 봉오동 전투가 일어났던 골짜기엔 댐이 들어섰다. 조선의 독립전쟁이 태동한 곳, 그곳이 저수지가 되어버린 것이었다. 승전의 기억도 함께 수몰되어 버렸다. 1920년 6월 4일 독립군 연합부대는 두만강을 건너 함경북도 강양동의 일제헌병 순찰소대를 격파했다. 이어 삼둔자와 봉오동으로 이어진 전투도 모두 독립군의 승리였다. 독립군 최초의 승전, 봉오동 전투를 기리는 전적비로 향했다.
독립투사들의 넋을 위로하기에 이곳은 너무 초라했다. 전적비는 형태를 알아볼 수 없게 훼손되어 있었다. 저는 너무 참한 환경인 것 같아요. 네, 네. 슬퍼요. 언젠가는 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사라진다고 해도 아무도 기억을 못할 것 같아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주변을 청소하기 시작했다. 무관심 속에 외면받는 역사 현장. 만주의 항일 무장투쟁의 기억은 시간 속에 희미해지고 있었다. 그 누가 기억하겠는가? 그들의 승전을, 그들의 희생을. 와서 항상 가슴만 아파했지. 정작 내가 한국에 돌아와서 뭐 한 게 뭐가 있나 생각하면 부끄럽습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총과 칼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독립투사들의 전투. 오랜 세월 동안 이 자리를 지켰던 산과 나무들도 기억하고 있을 그 영광을 우린 왜 잊고 있었을까? 사라져가는 역사. 우린 아무도 쉽게 입을 떼지 못했다. (1920년) 그의 만주의 겨울은 몹시도 매서웠다. 일본의 보복이 시작됐기 때문이다. 일본군은 독립군을 토벌한다는 구실을 내세워 간도에 거주하는 한인들을 닥치는 대로 학살했다. 1920년 겨울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 봄까지 한 5개월 동안 조선족을 완전히 그냥 타도한 거예요. 죽이고 막 방화를 하고 학교, 교회 뭐 전부 방화를 하고 잡아다가 고문하고 심지어 살갗을 벗겨서 고문했다고요. 얼마나 복수 철저히 했던가. 그러니까 이게 경신 대참병이라 해가지고 가장 탄압을 받은 것이죠. 걸음을 재촉하던 학생들이 찾아간 곳은 용정의 한 조선족 마을. 뜻밖의 손님이었지만 조선족 할머니는 친지를 만난 듯 반갑게 맞이해 주었다. 했어요. 어디라고? 네. 감사합니다. 이사해야 되죠? 예. 안녕하세요. 예, 연명 와서 감상해야 되죠? 일본군에게 가족을 잃었다는 김중익 할아버지. 북간도에서 태어나고 자란 할아버지에게 경신참변은 아픈 가족사이기도 했다. 민족주의, 영원히 자기 나라를 잘 지킬 결심생. 몇십 년 우리가 일본한테 침략하네. 정말 그때는 망국했지. 여성들 2명 총살당을 사망되고, 그러니까 다 그때는 싸서 낸다. 40년 됐거든. 일본과 하기 위해서 다 결석을 했지. 조선들이 와서 살면서. 죽고 살고 우리 고향을 찾자. 내지만 그 결심을 가지고 앞에는 중도나 이 앞전면에 항일전쟁, 비밀을사 이게 다 항일전쟁. 이런 데를 그럼 그분들 이름인가요? 그렇지. 그다음에 사망된 사람. 일제의 탄압이 거세질수록 더욱 높아만 갔던 독립을 향한 열망. 무명용사. 그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것이다. 아버지의 고향이 전주라는 할아버진 고향에서 온 손님들에게 식사를 권했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한국을 떠나온 지 열흘째. 집밥이 그리울 때 먹게 된 할머니의 밥은 따뜻했다. 먹었어요? 어제 밥 먹을 때 이 고추랑 된장을 탁 찍어 먹어. 그래.
제일 싫어요. 편지 읽어서 왔다 갔다 하지. 그냥 같은 민족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 아무런 뭐 대가도 바라시지 않고 이렇게 해주신다는 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개수나무 한 나무 토끼 한 마리 노래로 하나 될 수 있는 우리는 아픈 역사를 함께한 같은 민족이었다. 친할머니, 친할아버지 같았던 두 분께 작은 선물을 남겼다. 우리의 마지막 여정은 백두산이다. 민족의 영산에 가기 위해 밤기차에 올랐다. 칸으로 다 들어가세요 일단. 기차 위에서 새우잠을 자야 하기에 씻는 건 엄두도 낼 수 없는 상황. 고생스러운 길이지만 표정만은 밝다. 이걸로 샤워해야 돼요. 샤워해야 돼요? 개운해요. 개운해요? 아 진짜 이런 경험 여기서 아니면 언제? 씻는 거 씻는 거 씻는 거 오늘은 못 씻죠 이제 뭐 열차에서는 3시만 했다 아니죠. 붙어있었어요. 오늘은 못 씻죠. 무리하는 거죠. 일단 3층 다 올라가고 우리 사진 한번 찍어요. 빨리 주고 싶어요. 4시간 이상. 4시간. 예? 아이고 씨. 빠듯한 일정에 피곤할 법도 한데 역사의 현장은 아이들을 쉽게 잠 못 들게 하는 모양이다. 나라를 잃으면 어딜 가나 서러움을 받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나라에 침탈당해서 뭐 식민지가 됐거나 공점이 됐거나 그랬다면 저도 아마 나라를 위해서 만주가 아니더라도 그 세계 어느 곳이라도 갔을 것 같습니다. 가감 없이 고스란히 전해졌을 역사. 만주에서의 마지막 밤은 그렇게 깊어만 갔다. 드디어 백두산에 도착했다. 중국 땅을 통해 백두산을 밟게 된 것이 아쉽기도 하지만 천지를 만나기 위해선 감수하는 수밖에 없다. 발걸음이 빨라진다. 조금만 더 오르면 천지를 만날 수 있으니 말이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앞에 그 모습을 드러낸 백두산 천지. 하늘과 맞닿은 듯 위용을 자랑하는 천지와 마주하는 건 대한민국 사람 누구에게나 벅찬 일이다. 완전 짱이에요. 이거 진짜 감동적인 순간인 것 같아요. 백두산 천지 진짜 말로만 듣던 건 그냥 대박.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이 독립군들 그 분들도 이런 상황을 진짜 원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다는 게 정말로 너무 안타깝습니다, 솔직히. 좀 그래요. 좀 마음이 좀 먹먹해지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을 해야 되지? 저 생각이 안 날 정도로 너무 벅차다. 우리나라 땅인 백두산이 장백산이라는 중국 이름으로 바뀌어서 중국의 관광지로 바뀌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산에 가는데도 태극기조차도 태극기를 들고 갈 수도 없고 한국 사람이면 무조건 제지하고 막 그런 거 보니까 진짜 안타까워요. 태극기 못 들어보니까 중국기 가리고 태극기로 우리야 애국가는 못 부르지만 마음속으로 부르시다. 마음속으로 알죠? 언제쯤 우린 백두산에서 마음껏 태극기를 펼칠 수 있을까? 청년들은 나지막히 애국가를 불러본다. 역사를 찾아서 우리의 자긍심을 계속 지켜나가는 것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접 그 공간에 가서 공안도 만나고 태극기도 펼치고 노래도 부르고 이러면서 좀 더 많이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마음들을 지켜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래도록 잊혀졌던 땅 만주. 이곳은 아직도 민족혼을 기억하고 있다. 오늘 청년들의 한 걸음 한 걸음은 역사의 기억을 내일로 이어갈 것이다. 또 과거, 현재, 미래를 관통하는 우리의 이야기가 바로 여기 만주에 살아있기 때문이다. 걸음도 살며시 달빛을